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애플 이벤트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잤거든요. 뭐 새벽 시간에 보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무리죠. 자, 우선 아쉽게도 아이폰 12 발표는 없었습니다. 발표된 제품을 보면 애플워치 6, 애플워치 SE,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아이패드 8세대, 서비스 쪽으로는 이제 피트니스 플러스하고 애플 원이라고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우선 애플 원 서비스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매달 한 번에 계산하는 뭐 패키지 같은 서비스인데요.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애플 아케이드, 아이클라우드를 묶어가지고 한 달에 14.95달러니까 대략 18,000원 정도 됩니다. 뭐 각자 사용 환경에 맞게 계산해보시고 가격적으로 뭐 더 싸다고 하면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발표하지 않은 아이폰 12는 언제 발표할 것인지 사실은 이게 더 궁금하고 근데 발표 중에 힌트랄까요? 아이패드 참고 영상 중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어요. 요 9월 30일 쓰는 거 보이시죠? 네. 심지어 이걸 뉴 이벤트로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물론 뭐 이게 확실치는 않아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9월 30일이 꽤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iOS 14 정식 버전 언제 나올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발표에서는 내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따져보면 이제 한국 시간으로 17일 새벽부터 풀릴 것 같습니다. 현재 베타 8 버전 사용 중이신 분들은 이미 정식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니까요. 저는 이미 업데이트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정식 버전만 업데이트 받고 싶다고 하시면 이 설정 일반 하단에 베타 프로파일이 있는데 그거 삭제해 주시고 재부팅 하시면 됩니다. 한 반나절 정도 뭐 정식 버전 사용해 보니까 확실히 빠릿하고 괜찮네요. 뭐 여러 가지 오류도 많이 잡힌 것 같고요. 꽤 안정적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애플 TV 모두 이 iOS 14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실제 제품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애플워치 6 바뀐 점만 좀 추려보면 혈중 산소 농도, 요 포화도 측정이 드디어 가능해졌고요. AOD 밝기가 이제 워치 5 대비해서 한 2.5배 정도 밝아졌다고 합니다. 고도계를 비롯한 센서들의 업그레이드도 있고 이 충전 속도 역시 워치 5 대비 빨라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로운 색상으로 레드와 블루 컬러가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버클 같은 게 없는 완전 밴드 형식으로 된 요 새로운 스트랩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두 가지 재질로 나와요. 이 실리콘 재질로 나오는 솔로 루프 그리고 실리콘하고 스레드 엮어가지고 패브릭 느낌 나게 브레이드 솔로 루프라고 부르는 솔로 루프가 65,000원이고요. 블레이드 솔로 루프는 125,000원입니다. 기타 외관상으로 워치4나 워치5 대비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혈중 산소 농도 측정되는 거,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워치 SE는 워치 6에서 기능 몇 가지 뺀 겁니다. 혈중 산소 농도 측정 당연히 안 되겠고, AOD 빠지고요. 알루미늄 모델만 나옵니다. 칩셋이 이제 S5가 들어가는데, 워치 6는 S6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포지셔닝이 이제 워치 4와는 거의 비슷하고요. 워치 5와 비교하면은 뭐, 요것도 거의 비슷한데, 예, 말씀드렸던 AOD 기능이 SE에는 없고요. 이 SE는 그리고 센서 중에 요 심박 센서가 워치 3에 들어갔던 1세대가 들어가요. 그래서 가격은 최저가 모델 기준 워치 6보다 18만원 저렴한 36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혈중 산소 농도하고 AOD 포기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워치 SE도 꽤 괜찮은 선택일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인데요. 역시나 가장 크게 변한 점만 뭐 좀 말씀을 드리면 프로세서가 아이폰 12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A14 바이오닉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퍼포먼스 하나는 뭐 최고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이제 디자인이 아이패드 프로와 같은 각진 모습에 베젤도 더 얇아졌고요. 특히 색상이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로즈 골드 외에 그린과 스카이 블루가 이제 포함이 돼서 총 5가지로 다양해졌습니다. 사이즈는 10.9인치니까 뭐 작지도 크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가 안 들어가고 이 상단 전원 버튼 터치 아이디 잠금 해제를 넣었는데 요거는 뭐 금나누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프로모션 화면 주사율 이 120Hz 지원 역시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애플 펜슬 2세대하고 매직 키보드는 되네요. 그리고 이제 스테레오 스피커 지원은 되는데요. 여기도 금나누이가 있어요. 스펙 시트를 좀 자세히 보면 4 스피커 오디오라고 적힌 아이패드 프로하고는 다르게 2 스피커 오디오라고 적혀 있고 거기에다가 가로 화면 시 스테레오 사운드 구현이라고까지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가로 모드로 해야 스테레오 효과가 나온다는 건데, 아무튼 매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뭐 딱히 차이점이랄 게 없는데, 가격은 64기가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77만 9천원부터 시작이고요. 256기가 모델은 97만 9천원이에요. 이 128기가 모델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8기가 모델은 103만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20만원에 화면 주사율 120Hz하고 페이스 아이디하고 이 스테레오 스피커, 물론 뭐 A14 프로세서가 들어가니까 이게 커버를 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인데, 참 짜증나게 이 스펙을 구분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8세대인데요. 디자인은 기존과 차이가 거의 없고, 이 프로세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이 1세대와 차이가 없는 A12 바이오닉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성능은 상당히 좋다고 봐야겠죠. 대신 애플 펜슬 1세대와 호환이 되고 충전도 라이트닝이고 트루톤이나 뭐 반사 방지 코팅도 빠지고 P3 세격 지원도 안 되고 당연히 프로모션 빠집니다. 스피커도 뭐 하단에만 나오겠죠. 하지만 가격이 45만원부터니까요. 꽤 저렴하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애플 이벤트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아이폰 발표가 없어가지고 좀 맥빠진 느낌이 있죠. 발표된 제품들 역시 전 세대 모델들에 비해서 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라가지고 조금은 기대 이하였다고 해야 할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나저나 중국에서는 내일부터 바로 애플워치 6, 워치 SE, 아이패드 8세대 주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뭐 매장에 전시가 되어 있으면 네, 만져보고 또 후기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에어 4세대는 요게 10월 중 예약이라서 아마 매장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워치줄, 네, 요 블레이드 솔로 루프, 중국에서는 주문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요게 사이즈가 고정이라 가지고 손목 굵기를 측정해서 이제 주문을 해야 하는데 저는 한 17, 18cm 정도 나와가지고 사이즈 7이 나오네요. 근데 이게 800위안이면 13만 8천원이거든요. 한국보다 13,000원이나 비싸요. 나 참 이게 지금 쓰는 워치4 리퍼 봤는데 600위안도 안 드는데 어떻게 시계줄이 더 비싸네요. 요거 일단 매장에 가서 한번 보고 사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